우리 해병대가 상륙작전용 첨단 무기 도입에 나선다. 미 해병대가 운용 중인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를 염두에 둔 대형 수송함 LPX 6원조에 이어 상륙 드론봇 전투체계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드론봇이란 드론, 소형 무인기과 로봇의 합성어다.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은 20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상륙작전 드론봇 전투체계에 대한 개념과 비전을 소개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상륙작전 드론봇 전투체계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해병대는 밝혔다. 전 사령관은 대회사에서 상륙작전 환경에 특화된 상륙 드론봇 전투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며 해병대는 상륙작전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륙작전 환경에 특화된 드론봇 전투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함정 또는 지상 플랫폼이 없는 지역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수직 이착륙형 드론, 수중 및 해상에서도 작전 능력을 갖춘 드론봇은 상륙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전투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는 전시되는 장비는 민간 기업에서 연구, 개발한 군집 드론, 수직 이착륙 드론, 다목적 드론, 수송 드론 등 20여 종이라며 앞으로 해병대 상륙작전 등 군사작전에 활용 가능한 장비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군은 수직 이착륙기인 F-35B 탑재 위한 대형 수송함 LPX 6원조를 추진한다. 그동안 해군 내부에서 수직 이착륙기 도입 검토를 한 적은 있지만 탑재를 전제로 대형 수송함 건조의 수요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해군은 지난 5월 합동참모본부에 F-35B를 탑재 가능한 대형 수송함의 소요를 제기했다. 합참이 소요 제기를 승인하면 방위사업청은 대형 수송함의 건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군은 현재 1만 4천 톤급 대형 수송함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은 이 대형 상륙함에 미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의 도입을 검토해왔다. 지난 8월에는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대형 상륙함 미래항공기 탑재 운용을 위한 개정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하지만 입찰은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한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F-35B가 뜨고 내릴 수 없다. F-35B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비행가판이 높고 무게를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군은 독도함과 마라도함의 개조를 추진해왔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항공모함 외 와스프급 상륙 강습함에도 F-35B를 탑재하기 위한 개장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F-35B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이즈모급 호위함을 2020년까지 개조할 계획이다. 호주도 캔버라급 상륙 강습함에 F-35B를 탑재하기 위한 연구 중이다. 하지만 해군 내부에서는 개조 비용이 건조 비용만큼 드는 만큼 신규 건조 사업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3만에서 4만) 톤급 대형 상륙함 건조 비용은 1조에서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차기 대형 수송함함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하게 되면 우리 군의 작전 반경이 획기적으로 넓어진다. F-35B는 길이 15.7m, 폭 10.7m, 최고 속도 마하 1.6의 전투 반경은 935km에 이른다. 탐지거리가 500km 이상으로 적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최첨단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AES인 AN/APG-81을 탑재했다. 최대 8.1톤의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춘 F-35B는 AIM-120 암남 공대공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GBU-32 합동 직격탄 JDAM, 레이더 기지 파괴용 소구경 정밀 유도 폭탄 SDB 등을 발사해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한국 내 한반도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미군이 오늘 18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출격시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18일 출국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회. 진행자 미군이 다시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출격시켰다고요? 기자 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2대와 차세대 첨단 전투기인 F-35B 라이트닝 II 넉 대가 한국 시각으로 오늘 18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이런 무력 시위를 진행자 한반도 상공에서 어떤 작전을 전개했나요? 기자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넉 대와 함께 남북 군사분계선 MDL 부근까지 올라가 비행했습니다. 이어 강원도 태백의 필승 사격장에서 실무장 폭격 훈련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B-1B 폭격기들이 실제 MK-84 폭탄을 한 발씩 사격장에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MK-84 폭탄이 어떤 파괴력을 갖고 있나요? 기자 이 폭탄은 지하벙커 파괴의 강점이 있습니다. 폭탄 한 발을 떨어뜨리면 북한군의 지하벙커 둘레 13m 정도를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F-35B 4대는 실제 폭탄이 아닌 합동정밀 직격탄 GBU-32 비활성탄 각 한 발을 투하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또 한국 F-15K 전투기 진행자 세 나라 군대가 지난달에도 비슷한 작전을 했는데 북한 정권에 경고하는 게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에 강력한 응징 의지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 이런 무력 시위를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가진 연설에서 직접 F-35와 B-1B 폭격기를 직접 언급하며 녹취 트럼프 대통령 Now when our enemies hear the F-35 engines, when they are rolling overhead, their souls will tremble and they will know the day of reckoning.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F-35 엔진 소리를 듣는다면 또 이 전투기가 으르렁거리며 적들의 머리 위로 비행할 때 그들의 영혼은 떨리고 심판의 날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또 이런 첨단 무기들이 적들의 영혼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늘 18일 전개한 미군의 전투기 능력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기자 F-35B 라이트닝 II는 미 해병대 소속의 첨단 전투기입니다. 단거리 수직 이착륙 능력과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 최첨단 레이더와 전자전 능력을 갖춘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전투기입니다.
2200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마하 1.6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다양한 진행자 미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18일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에서 북한 문제 해결과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유엔 총회에서 취임 후 첫 연설을 할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도 있죠. 기자 네, 21일 연설 뒤에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합니다. 세 정상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회담을 했었습니다. 세 정상은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제재 압박을 가하 진행자 문 대통령이 출국 전에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 의지를 밝혔다고요? 기자 오늘 18일 서울에서 태평양 지역 육군 참모총장 회의가 열렸는데 이 행사에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육군 참모총장 회의라고 했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기자 정확한 명칭은 태평양 지역 육군 참모총장 회의와 육군관리회의 PACC-PAMS입니다. 2년마다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회의인데요. 미국과 일본, 한국 등 29개 나라 육군 참모총장과 군고위 장성들이 대거 참석하는 국제회의입니다. 미국에서는 마크 밀리 육군 참모총장, 진행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반기문 전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군사적 대응 방안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북한 정권이 더 무모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반 전 총장은 또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체 진행자 안보 관련 소식 더 알아보죠. 한국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국방장관이 한국의 전략무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군요. 기자 다음 달 국군의 날 행사 때 모든 전략 병기를 나열해서 소개하겠다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국민이 안보를 불안해하고 군의 전략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아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의 실전 배치 여부에 대해서 진행자 그런데 한국 국방부와 통일부 사이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긴가요? 기자 송영무 장관이 오늘 국방위 답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통일부가 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송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송영무 장관 통일부에서 하기로는 지원하는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이 북한이 3천만 달러짜리 탄도미사일을 쏘는데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며 따져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는데요.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한 언론에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며 불편함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통일부의 공식 반응은 없었습니까? 기자 지원 시기는 확인하지 않은 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와 무관하게 계속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백태현 대변인.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것은 제재 압박 상황하고는 별개이고요. 제재 압박은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해나가고, 백 대변인은 이런 입장은 국제사회나 역대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곧 북한 인권회의도 열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내일 19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 회의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하는 회의체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겁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보다 인도적 사안, 진행자. 인도협력국이 신설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기존 공동체 기반 조성국에서는 북한 인권과가 선임이었는데 새 인도협력국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인도협력기획과가 선임 부서 역할을 한다는 게 통일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